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라운드 만에 영상 돌아왔습니다. 2025 K리그1 11라운드 어느새 다가왔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들을 보기 전에 현재의 K리그1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두 라운드 동안 또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었는데요. 현재 순위 1위 대전, 2위 전북, 3위 김천, 4위 울산, 5위 광주, 6위 안양, 7위 포항, 8위 서울, 9위 강원, 10위 제주, 11위 대구, 12위에 수원F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목록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 있고요. 포항과 김천의 경기까지 이제 5월 2일 금요일에 바로 열립니다.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 바로 당일이고요. 그리고 5월 3일로 넘어가면 대전과 안양, 대구와 제주, 서울과 전북, 강원과 수원F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월 2일 금요일 19시 30분 물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울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 4위입니다. 다만 두 경기를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하면 다른 팀들이 승리를 했을 경우 울산의 순위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골을 정말 못 넣는 팀입니다. 득점 금지 명령이라도 울산에게 떨어진 건지 두 경기 동안 울산은 피드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직전 세 번째 경기에서도 결국 또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참 어떻게 이런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봐온 울산의 모습은 아니고 울산 팬들은 전부터 느꼈겠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점점 더 느끼고 있겠지만 참 이게 뭐지 싶은 경기력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서명관 보야니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울산은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을 떠나는 광주FC의 현재 순위는 5위인데요. 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열심히 싸우고 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과죠. 7대 0이라는 결과는 정말 완벽한 패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저는 광주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큰 무대에 가서 또 뛴 게 또 오랜만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개편 이후에 8강이라는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광주가 좀 크게 지고 돌아왔습니다만 울산에게 최근 리그 5경기 동안 우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리그 맞대결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이상하리 많지 또 광주에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광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상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지고 왔습니다만 여전히 자신감 갖고 경기를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브루노, 유재호 선수는 경기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광주FC는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한 상태로 울산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이거 지난 경기 라인업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양 팀의 키를 뽑자면 저는 외국인 공격수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에릭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이적한 이후에 득점을 기록은 했습니다만 그중에 PK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이 에릭의 경기력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울산이고요. 반면에 광주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한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반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이 경기에서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역시 5월 2일 금요일 19시 30분 포항 스틸러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다소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포항의 시즌 극초반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약간의 퐁당퐁당이 있는 최근의 포항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포항의 팬들도 그렇고 조금은 더 흐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포항이라는 팀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는 만큼 금방 올라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안정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다 잘하는 오베르단인데요. 그냥 축구를 잘해요. 축잘잘이라는 말이 오베르단에게 상당히 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을 만큼 득점까지 잘하고 중원에서 역할도 잘하기 때문에 참 막을 방법이 없는 선수가 또 오베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포항에게 아쉬운 건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강민준 주전급으로 뛸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다 부상이라는 게 포항에게는 좀 아쉬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난 경기 또 승리했던 만큼 여전히 자신감은 가지고 또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김천 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순위는 현재 3위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2연패를 거뒀습니다만 울산 상대로 2대0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시초를 김천이 좀 잡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스트라이커들의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강현 선수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박상혁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김천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스트라이커에서 득점력이 좀 안 올라온다, 이 톱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자꾸 득점을 해주면서 김천의 약점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상이나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천은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원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하게 될 김천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지금 기본은 4-4-2로 나와 있는데 다들 좀 다르게 경기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전 주득점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포항은 그게 오베르단이고 김천 상무는 또 유강현 선수가 그 주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오베르단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기는 하겠지만 미드필더가 아닌 좀 공격진에서의 득점이 좀 그리울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호재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주득점원을 또 오베르단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김천 상무는 유강현 선수의 최근 폼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항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보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5월 3일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3일 토요일 16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대전의 현재 순위 시즌 초반부터 그랬듯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은 그냥 축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이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전이 강하구나, 그리고 저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축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전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전 팬들은 상당히 또 만족스러운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주민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경기, 특히 지난 경기 꾸역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1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승리했고 그 과정에서 득점을 기록한 건 또 주민규 선수였는데요. 1억이라는 상징적인 이적료만 내고 데려왔습니다만 참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걸 황선우 감독이 미리 알았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주민규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전은 이순민, 마사, 최건주,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다소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정을 떠나오는 FC 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부 적응 사실상 완료라는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안양이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이번 또 10라운드까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양이 잘하던 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걸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경기력이 조금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승부가 없고 득실차도 0이라는 게 FC 안양의 사람들이 막 남자의 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승부가 없는 팀들. 정말 남자의 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승리할 땐 승리를 하고 또 질 때는 지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대전을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김동진, 한가람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행히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뭐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 주민규 대 못다죠. 누가 더 좋은 스트라이커인지, 누가 더 좋은 톱인지 이걸 가리는 데에 또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스트라이커 중에 저는 정말 또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주민규, 그리고 외국인 스트라이커 중에서도 비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못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경기로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5월 3일 토요일 16시 30분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벌어지는 11위 대구FC와 12위 제주SK의 경기입니다. 자, 홈팀 대구F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 현재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긴 휴식의 결과는 어떨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겠습니다. 전북전 이후에 2주간 휴식을 가졌습니다. 대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이제 4월 26일 즈음에 이제 광주와 경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광주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치러야 함을 이유로 또 대구FC는 광주의 경기를 일찍 당겨서 했었는데요. 그 경기를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전북전 이후에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또 경기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결국은 좀 올라와야 합니다. 현재 7연패가 이어지고 있고 제주전에서까지 패배를 하면 역대 팀 최다 연패를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전에서는 좀 반등의 시작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성원, 오승훈, 세징야 모두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뛰려면 또 무리해서 뛸 수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즌을 좀 길게 본다면 또 안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건 것들은 또 서동 감독 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오는 제주 SK도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SK 현재 순위는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요상한 경기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겨도 요상하게 이기고 저도 요상하게 지는 제주의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지 참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만한, 정말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스쿼드나 이런 걸 보면 이길 때 요상하게 이길 게 아니라 제대로 이겨야 되고 저도 아쉽게 져야 되는 팀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주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구와의 최근 전적이 좀 아쉽다는 점도 제주에게는 약간의 좀 걱정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위해서 대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10경기 맞대결 결과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 최근 또 제주의 흐름 자체도 좀 아쉽다는 점이 제주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상이나 뭐 징계는 크게 해당 사항 없는 상황인데요.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을 만한 제주 SK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골을 넣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두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드가 그리고 유리 조나탄인데요. 물론 유리 조나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두 명의 선수는 아주 기대보다는 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양 팀의 경기뿐만 아니라 시즌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수들의 또 활약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월 3일 토요일 19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앱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앱서울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득점이 어려운 서울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라인업을 조정을 해봐도 득점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영입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또 느낌이 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이 영입을 안 한 건 아니죠. 또 문선민도 새롭게 데려왔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루카스나 윌리안도 있고 공격수들이 많기는 한데 또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외인 공격수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문선민 선수는 이제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루카스, 윌리안 선수는 아쉬운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고 둑스는 경기에 나오긴 합니다만 좀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 공격수들의 아쉬움을 서울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성용, 정승원 이 두 선수는 출전이 어렵고 윌리안 선수는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또 라인업에서 어떤 경기력을 들고 나올지 한번 서울을 지켜봐야 하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전북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기는 방법을 다시 찾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장골에는 다시 한번 극장골로 대응하는 전북의 위닝 멘탈리티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진우 선수의 활약이 그 위닝 멘탈리티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본인의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시즌이 아직 초반인 만큼 또 전진우 선수의 또 이번 시즌에 기록할 공격 포인트들이 벌써부터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이 전북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진우가 영입될 때만 해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전진우 선수가 또 올해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알을 하나 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이나 징계는 크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윌리안 선수 자리에 문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 간략하게만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전 현직 전북 윙어가 되겠죠. 또 전북 현대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던 문선민, 그리고 이제 전북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전진우, 이 두 명의 선수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선민도 서울로 이적한 이후에 또 예전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진우는 또 예전에 또 기대를 받았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깝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19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홈팀 강원F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김경민의 퇴장입니다. 사실 약간은 좀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태클로 인해서 김경민 선수가 퇴장을 받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어떤 이선 또 선수가 나오게 될지, 특히 오른쪽 자리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경기 김민준 선수가 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김민준의 투입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상승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강원이 사실 지난해에 보여줬던 성적에 비해서 올해는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만 연패가 이어지는 건 그리 좋지 않죠. 지난해와 완벽히 똑같은 경기력, 완벽히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연패를 만드는 건 좀 쉽지 않은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 경기 다시 반전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우현, 강준혁 선수가 모두 출전이 다소 불확실합니다. 이런 지점은 강원에게 불안함을 줄 수도 있는 지점이고, 김경민의 퇴장도 비슷한 지점이 있겠는데, 강원은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끊기 위해서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오는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는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패배입니다. 전북을 상대로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던 수원FC, 하지만 이내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수원FC가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들의 선에서 최대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원FC가 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연패를 끊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연패가 이어지면 최하위 탈출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든 1점이라도 따야 하고 조금이라도 승점을 쌓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원FC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용, 윤빛가람, 이 두 명의 핵심적인 베테랑이 부상으로 인해 빠져 있다는 건 수원FC에게 상당히 또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는 이번 경기 역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인데요.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키플레이어 뽑아보자면 저는 공격 리더에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호 그리고 안드레손이 그 선수들입니다. 강원 그리고 수원FC 각각 지난 경기 무득점 그리고 1득점을 해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올라와 줘야 하는 공격진들이기 때문에 이지호 그리고 안드레손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수원FC의 경기 여기까지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K리그1 11라운드 필립을 해봤습니다. 1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고요. 제가 2라운드 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직까지 목이 안 들어왔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더 나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11라운드는 리뷰 없이 바로 12라운드 프리뷰로 또 11라운드 종료 후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